트래블콕. 안녕하세요, 트래블콕입니다. 제 채널은 방콕 그리고 파타야 자유여행에 관한 걸 주로 다루는 채널이지만 오늘은 태국의 유명한 휴양지인 푸켓 영상입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요새 계속 방콕에서만 생활해서 좀 무료했던 와중에 태국 관광청으로부터 뜻밖의 메일을 받았는데 저를 푸켓에 초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박 3일간의 저의 모든 경험들을 지원해주신 태국 관광청 어메이징 타일랜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10년 전쯤에 한번 와본 적이 있지만 저는 푸켓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행 정보보다는 세계적인 바다 휴양지 중에 하나인 푸켓의 아름다운 곳들을 영상 위주로 보여드리면서 그에 대한 저의 감상평을 조금씩 말씀드리는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콕은 요새 우기라 비 오는 날도 많고 자주 흐린 편입니다. 그리고 푸켓도 역시 우기라 오기 전에 날씨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구름은 좀 있지만 푸켓을 여행하기에 괜찮은 날씨였습니다. 사실 저는 집 라인이라는 야외 액티비티가 생소했고 물론 해본 적도 없습니다. 큰 나무들 사이에 줄을 연결해 놓고 몸에 안전장치를 거치해서 경사를 타고 미끄러지듯이 내려가는 거였는데요. 푸켓에는 의외로 이걸 체험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데 그 중에서도 난이도 무난하게 즐길 수 있다는 하누만 월드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높은 데서 줄 하나에 의지해서 내려가는 거라 보기에 무서울 수 있고 저도 처음엔 겁이 좀 났는데 막상 해보니까 꽤 안전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놀이였습니다. 어린애들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웬만한 성인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옆에서 같이 케어해 주시는 분들도 적당히 장난스럽게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해줘서 푸켓에 온다면 산에서 좋은 경치 보고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한 번쯤 해볼 만한 레포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주로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번화가인 빠통비치 주변을 많이들 선호하지만 푸켓의 도심은 이곳 푸켓타운 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태국 현지인들은 숙소를 주로 여기로 잡는다고 합니다. 이번 여행의 첫날 숙소가 이쪽이었는데 와보니까 관광청에서 왜 이곳에 잡아주셨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만큼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올드타운이라고 불리는 거리, 매주 일요일마다 야시장이 열리는 이곳은 분위기 깡패라고 할 만큼 이름처럼 오래돼 보이지만 정말 이쁜 거리가 있습니다. 중국풍 같기도 하고 유럽풍 같기도 한 알록달록한 건물들의 분위기 좋은 식당과 카페들이 이어져 있고 사진 찍기 좋은 귀여운 벽화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푸켓에 온다면 하루 정도, 특히 일요일이 껴있다면 다양한 거리 예술가들과 먹거리들을 만날 수 있는 이곳 랏 야이 썬데이 마켓에 꼭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청에서 일정에 넣어주셨던 작은 칵테일 바에서는 술로 만드는 독특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칵테일 한 잔에 우리 돈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고 작은 사이즈라 한 모금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다양하게 몇 잔 시켜서 멋진 칵테일을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푸켓섬 안에 있진 않지만 차로 30-40분 거리에 여행 오면 한 번쯤은 가보게 되는 제임스 본드 섬으로 유명한 팡아만이 있습니다. 보통 여행사 패키지 상품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자유여행으로 와도 조인 투어 상품으로 많이들 가보시는 코스인데 이번 여행에서는 이 팡아 베이까지 들어가진 않고 사멧 낭쉬라는 언덕에서 한눈에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의 계림과 베트남 하롱베이를 뛰어난 산수 절경으로 꼽는데 여기서 보는 팡아만 역시 그에 못지않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전망대만 있는 건 아니고 호텔로서 숙박도 가능하다니까 특히 일출 모습이 장관이라는 이곳에서 하루쯤 묵으면서 해 뜨는 모습을 본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작년 말에 오픈했다는 여성분들이나 커플들이 와서 인생샷 건질 수 있을 만한 곳인 락 비치 스윙이란 곳에 가보겠습니다. 공간의 거의 전체가 바다 배경의 사진 스팟으로 꾸며져 있고 특히 하늘로 향하는 계단 구조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푸켓에서 이곳에 올 땐 복장에 특히 신경을 써본다면 아마 인생 사진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푸켓에 오는 이유는 당연히 깨끗한 바다 때문일 겁니다. 좀 소극적으로 즐긴다면 빠통비치를 포함한 푸켓섬 둘레의 유명 해변에서 해수욕이나 수상 스포츠를 할 수 있겠고 진짜 에메랄드빛 바다를 체험해 보려면 가장 유명한 피피섬을 대표적으로 근처의 또 다른 작은 섬으로 배 타고 나가서 그 주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 저는 초고급 요트 크루즈를 이용해서 마이톤 섬 근처의 깨끗한 바닷속에서 스노클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랄섬 바나나 비치라는 곳에서 패러세일링과 바나나 보트를 타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특히 바나나 비치에는 원시림에나 있을 것 같은 큰 새들이 흔한 비둘기 수준으로 바로 눈앞에 날아다녀서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길엔 선내에서 볶음밥과 시푸드로 저녁 식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푸켓에서 일몰 포인트로 가장 유명하다는 프롬탭 케이프 근처로 가서 보트 안에서 멋진 선셋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2박 중에 첫날 숙소는 올드타운 쪽에 있는 더 메모리 앳 온온 호텔입니다. 박당 5만원 선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짜리 숙소인데 우선 여기는 20년 전 더 비치라는 영화에서 디카프리오가 묵었던 호텔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서 낡은 여관 같은 분위기에 별로 좋지 않은 장면의 배경이긴 했지만 지금은 그때의 외관을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깨끗하게 잘 정리된 올드타운과 아주 잘 어울리는 훌륭한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관과 객실 내 모습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박은 공항 근처 마이카오 비치 쪽에 있는 5성급 리조트인 르네상스 푸켓입니다. 휴양지에 있는 리조트답게 바로 앞에 해변과 바다 전망 수영장, 그리고 워터 슬라이드가 갖춰진 아동용 풀에 키즈클럽도 있어서 가족 단위로 특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메리엇 계열답게 직원분들의 환대도 아주 좋았고요. 물론 조식 레스토랑의 수준도 괜찮았습니다. 이 호텔엔 리조트형 일반 룸, 그리고 단독 빌라형 풀빌라룸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객실 타입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풀빌라에서 묵을 수 있게 준비해 주셔서 호화로운 객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00제곱미터가 넘는 아주 큰 공간에 인테리어도 전형적인 휴양지 빌라 스타일로 아주 좋았습니다. 박당 25만원이 넘는 방이기도 하고 시간 가는 게 아까울 정도로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보통 휴양지의 풀빌라면 객실 내 풀에서 바다가 보이거나 아니면 벽으로 공간이 막혀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곳은 완전히 프라이빗한 형태입니다. 참고로 이 리조트가 위치한 마이카오 비치는 공항이 가까워서 비행기가 바로 머리 위에서 나는 걸 볼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일까 은근히 기대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행 횟수가 부족해서인지 여기선 보이지 않는 건지 아쉽게도 그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휴양지 중 한 곳인
태국 푸켓섬에서의 2박 3일간 제가 경험한 것들을 같이 보셨습니다. 확실히 방콕과는 다른 훨씬 한적하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전형적인 휴양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든 생각은 이런 곳에서는 썽태우나 버스를 탈까 아니면 택시 잡아 탈까를 고민하기보단 차를 직접 렌트하거나 프라이빗 택시를 이용해서 돈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여유를 부려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성 크기가 제주도의 3분의 1 정도로 끝에서 끝까지 차로 1시간 좀 넘게 걸리는데 막히는 일도 거의 없고 주변의 모든 도로들이 멋지고 가볼 곳도 많은 데다가 무엇보다도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은 그렇게 수월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일정에서 먹었던 모든 음식들은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아낌없이 준비를 해주신 태국 관광청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이번 경험들을 잊지 못할 거라는 말씀과 함께 저는 다시 방콕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